예,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스태티스틱 통계에 대한 개념을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일반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데이터에서 통계를 통해서 그 모델을 추론하는 것이고, 또는 모델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확률적으로 그 데이터를 제너레이팅하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들이 큰 그림으로 받아주시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파퓰레이션과 샘플이라는 것인데, 파퓰레이션은 것은 추로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부분 unobservable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모든 파퓰레이션이라는 것은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면 거기서 평균과 베리언스를 계산하면 그것이 추로한 값이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포퓰레이션에서 일부만을 observation, 제가 샘플링을 해서 그것을 샘플이라고 합니다. 그 샘플에서 계산되어지는 퀀터티를 스태티스틱이라고 하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균, 베리언스, 콜레이션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샘플 민, 샘플 베리언스, 샘플 콜레이션으로 여기에서 구별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이 값을 보고 여기 값을 잘 어떻게 맞출 것이냐라는 것이 통계의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제 컴퓨터 상에서 시뮬레이팅을 할 건데, 그러려면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넘파이와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매플랍을 가지고 오고, 1000개를 하면 1000개 했을 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해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면, 여기 보면 랜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랜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것은 M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자르고 이렇게 하고 프린트를 하면 10개만 해보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쉐입을 하면 10바이리고, 이렇게 가면 예를 들면 쉐입으로 하면, 그래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 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데 0과 1이 아니라 A에서 B까지,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오고 x2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작을 할 거고, A 빼기 문자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B 빼기 A를 하면, 그리고 A만큼 시프팅을 시켜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보면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값을 보면 1에서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고 이런 값들 살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자주 보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n 부분입니다. 얘를 가지고 5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은 5를 더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실제로 4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2를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를 하면 평균이 5고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2인 가우시안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제가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인티저를 가지고 올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럴 경우에는 m개가 아니라 정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2를 하면 2보다는 작고 0과 1 정수니까 0과 1이겠죠. 그래서 만약 6이라고 하면 5도 보이고 6보다 작은,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하면
1에서 5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정해주면 뭐 이렇게 하면 이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개를 만든 것이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랜덤 제너레이터 넘파이에서 한번 살펴보았고, 이제 히스토그램이 있는데,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그 해당하는 빈에 있는 그 카운트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러프하게 그래피컬한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샘플에서 값을 계산해서 관찰되지 않는, 잘 모르는, 알려지지 않는 파퓰레이션과 프로세스의 뭔가를 그 예측하는,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을 인프런스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분포를 여러 개의 샘플들에서 스태티스틱스를 계산해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에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 값에 대한 컨피던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law of large number과 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해서 m을 키울수록 그 컨피던스가 좀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에 대한 것들. 여기서 보면 m개를 만들고 샘플 민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바라고 하면 샘플 민은 제가 그거를 x가 100개니까 이렇게 해서 썸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x 하고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한 다음에 x 쉐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썸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체 개수로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x바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게 0에서 1 사이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니까 0.5가 정답인 걸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샘플에서 보면 0.549 다시 제너레이트 하고 보면 뭐 이렇죠. 0.5 그러니까 각각의 샘플마다 샘플민을 그러니까 샘플민이 다를 수 있죠. 랜덤하게 가져오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번 가지고 와서 그걸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모르고 하나만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센트럴 리밋 디어럼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번을 가지고 불가능하지만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그림을 그리면 이게 원래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든 어떤 디스트리뷰션 상관없이 샘플 민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처럼 가까워질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그냥 민이라는 것을 함수를 쓰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x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면 썸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x에다가 x바를 빼고 이것을 제곱하면 되죠. 다 더하고 이것을 1 마이너스 곱하는데 m-1로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해보면 x바가 variance 바로 했네요. 제가 문자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variance 계산할 공식이 있으니까 해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를 한번 바꿔보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variance의 펑션에서는 m으로 나눈다는 거. 그래서 뭐 그렇게 여러분들 차이점 아시면 될 것 같고 m이 크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고 싶은 것이 m의 개수가 커질수록 평균의 샘플 사이즈의 크기가 커질수록 추루한 거에 평균의 뮤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보면 지금 여기가
m을 10개부터 2000개까지 20개씩 증가시키면서 가겠죠. 그때마다 그 개수만큼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30인 거죠. 그걸 x를 만들고 그 x의 민을 그러니까 하나씩만 하면 돼요. 하나씩만 해서 플러스 해보면 이렇게 가서 쭉 보면은 예, 많아질수록 평균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 센트럴 리미트 theorem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컨피던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m 사이즈를 키워야 한다는 것.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10개, m이 10개일 때랑 40일 때랑 160일 때랑 샘플 민들을 계산을 여기에 보면은 100번 하겠습니다. 100번. 샘플들을 100번. 그 샘플의 사이즈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M0니까 10이겠죠. 10개를 제너레이트 한 거를 평균치 항의 샘플 민이죠. 그거를 어펜드를 하는데 그거를 100번 했죠. 그리고 저는 히스토그램을 그릴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한 거랑 한번 할 때 샘플 사이즈가 40인 거를 100개의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그 다음 160을 그리면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것이 유니폼에서 가지고 왔지만 가우시안에 비슷해지는 걸 알 수 있고 그 폭이 중요합니다. 폭이. 점점 더 컨피던스가 좋아지죠. 그래서 뭐 더 키워보겠습니다. 100개. 그럼 이렇게. 가우시안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000개죠. 1000개. 10,000개. 이렇게 됩니다. 폭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 베리언스가 m이 커질수록 베리언스가 작아진다는 것을 센츄얼 리미트 theorem에 대한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드리는 예시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싱글 베리어블이 아니라 멀티 베리어이실 때는 이제는 하나의 인디비주얼한 것에 뿐만 아니라 그 관계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랑 샘플 콜레이션 코에피션트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샘플 콜레이션은 선형적인 관계 또는 콜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선형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오더링을 하면 이렇게 반대로 리버스 하면 이렇게 랜덤하면 인디펜던트, 언코릴레이트 되어 있겠죠. 네. 정확하게는 언코릴레이트 된 것과 스태티스틱 인디펜던트를 엄밀하게 사용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에서는 제가 혼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가장 먼저 데이터를 받으면 이렇게 그 페어 플롯을 해봐야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그 페어 와이즈 랜덤 베리어블 관계성을 따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확률적으로는 이것을 코베런스 매트릭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콜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실습을 한번 해보면 300개의 데이터를 유니폼하게 X와 Y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X, Y를 플러스를 해보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다 하고 그냥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0과 1에서 300개씩 X, Y니까 유니폼리 그래서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고 만약에 코에피션트를 계산하면 자기 자신은 1이고 나머지는 거의 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보면 X 오더들은 X에서 MP 솔트를 해서 X를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그리고 오더들은 MP에 소팅을 해서 Y겠죠? 그러면 이제는 0이랑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적인 관계성이 있겠죠. 이를 보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이거 검은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걸 보면 x와 y는 관계가 있는 겁니다. 독립적이지 않, 언코릴레이트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립성.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지 말고 보면 거의 1에 가깝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y를 리버스 오더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y를 하고 마이너스 해서 그러면 리버스가 되고 또 마이너스 붙여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얘도 소팅을 하고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역시나 1에 가깝 마이너스 1이긴 하지만 절대값은 1에 가깝습니다. 선형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보면 전체를 다 언코멘트를 하면 살펴보면 그걸 다 모든 관계를 다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는 뭐냐면 동일한 예제인데 두 배로만 키웠습니다. 두 배로. 그랬을 때 관계를 보면 기울기가 두 배니까 x가 두 배로 커졌으니까 여기가 두 배고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해 보면 역시나 거의 0, 1, 마이너스 1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가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하면 거의 같다는 거죠. 그건 무슨 의미냐? 기울기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형성만을 표현하는 선형성만을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 있는 것이 그냥 오더드 이렇게 했을 때에 페어 플랫을 뿌려보면 위쪽 데이터에서 x와 x 오더드는 상관이 그러니까 관계식을 보면 x 오더드와 y 오더드는 여기 있죠. x 오더드와 지금 이게 두 번째니까 y 오더드를 리버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냥 x는 이렇게 다 랜덤하게 관련이 없고 그래서 이런 시본이라든지 판다스를 가지고 통계적인 것들을 다양하게 해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건 통계 툴이고 이건 데이터를 잘 엑셀처럼 전처리를 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판다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자료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해서 통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 싱글 베리어블일 때랑 또 그 다음 어떻게 랜덤으로 랜덤 넘버를 난수를 제너레이트 하는지 난수 생성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더 관심 있는 것은 베리어블들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일 때 서로의 관계성을 보기 위해서는 correlation 또는 correlation coefficient 그리고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을 때는 이렇게 페어와이즈 살펴보는 페어 플랫까지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것들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주피터 노트북을 여러분과 함께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